네, 이제 파워 BI 교육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시간 동안 파워 BI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송윤희라고 하고요. 현재는 LNS 컨설팅이라는 1인 기업을 차려서 지금처럼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개발을 하거나 이런 거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라인상이지만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파워 BI가 뭔지 파워 BI 전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파워 BI에 대해 뭐 깊이 있는 지식을 쌓는다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BI라는 제품이 이런 걸 하는 거구나. 전반적으로 파워 BI로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구나. 라고 전반적인 파워 BI의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1시간 준비했어요. 기본적인 내용이라 파워 BI 경험이 없으셔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궁금한 점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교육 세미나 완료한 다음에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워 BI. BI라는 타이틀이 붙은 MS 제품이에요.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가 뭔지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BI 하는 제품이니까 BI의 정의를 짧게만 정리해 볼게요. 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이죠.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인데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엑셀 가지고도 BI는 할 수 있고 BI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서비스 BI 도구인 파워 BI라는 걸 소개해 드리는 거죠. 구체적으로 파워 BI로 하는 작업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설명드릴 내용이 제가 오늘 파워 BI는 이런 겁니다 라고 전반적인 소개를 할 때 프로그램 사용 방법 데모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작업의 흐름과도 동일해요. 일단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원본을 연결할 수 있어요. 실무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엑셀이 될 수도 있고요. 기업의 데이터가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우리 회사 다양한 업무 기관계 시스템들을 커넥터만 있다면 다 연결할 수 있죠. 오늘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엑셀 데이터를 연결해서 분석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데이터를 연결하고 나면 로 데이터가 깔끔하면 그대로 바로 시각화해서 인사이트를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 저희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면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정리, 흔히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죠. 그리고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값들을 계산하는 분석을 수행한 다음에 데이터가 준비되면 빠르게 데이터에서 무언가를 파악해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거치게 돼요. 파워 BI에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고서를 만들면 파워 BIX, PBIX라는 파일이 만들어져요. 보고서 파일이죠. 그래서 내가 생성한 이 분석 보고서 파일을 필요한 경우에 더블 클릭, 파일이니까 열어서 분석 결과를 보고 이번 달은 상황이 이렇구나 확인한 다음 또 닫고 필요한 경우 열고 이렇게 파일로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로컬에서 만든 이 PBIX 파일을 웹에 게시하게 되면 웹과 모바일 장치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내가 분석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화면에 제가 캡처해 놓은 이런 모양의 대시보드라는 걸 만들어서 최신 데이터를 실시간 업데이트 되게 해서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조직의 구성원과 협업을 진행하기 위해 매일 한 통으로 손쉽게 협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죠. 자, 짧게 설명을 드렸으나 조금 더 짧게 정리해보면 오늘은 엑셀 데이터를 연결해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전처리하고 분석을 수행한 다음에 PBIX라고 말씀드린 파워 BI 보고서를 만들고 이 보고서를 웹에 게시해서 웹과 모바일에서 확인하고 대시보드라는 걸 만들어서 메일 한 통으로 어떻게 협업을 진행하는지까지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 시나리오면 파워비아이 전체 다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워비아이 전반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1시간 안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가트너의 보고에 의하면 파워비아이가 2015년도에 출시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4년까지 보고서를 이렇게 캡처해 놓은 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2015년 파워비아이가 출시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플랫폼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장표예요. 2015년도에 이쯤에 있다가 2016년도, 17년, 18, 19, 20, 21, 22, 23, 24 아직 25년 리포트는 안 나왔어요. 지속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잘 성장하고 있는 BI 도구입니다. 라는 걸 참고로 보시라고 가트너의 보고서 잠깐 공유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파워 BI 사용하는 방법 설명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파워 BI는 3가지 구성 요소를 제공을 해요. 전반적인 작업의 흐름은 파워 BI 데스크탑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요. 파워 BI 데스크탑은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료로 제공하고요. 이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내 컴퓨터에 설치하시고 나면 아직은 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익숙치 않으시면 그냥 분석할 데이터를 연결하신 다음에 아까 PBIX라고 말씀드린 시각화 보고서를 만드는 것까지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해요. 그러니까 실제 파워 BI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파워 BI 데스크탑이에요. 실무자분들은 솔직히는 서비스라든가 모바일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데스크탑에서 데이터 연결해서 분석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로컬에서 만든 이 보고서를 그냥 내가 파일로만 써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웹에 게시, 파워 BI 서비스는 웹 서비스 포탈, 파워 BI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고요. 이 웹에 게시하시고 나면 웹에 로그인해서도 분석된 보고서를 보실 수 있고 모바일 장치에서도 보실 수 있게 되죠. 이론 설명이라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드려도 이해도가 높아지기 어려우세요. 그런데 이제 이론 설명 짧게 끝나고 데모를 보시고 나면 아,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하고 웹에 게시해서 모바일에서 이렇게 보는구나를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파워 BI 데스크탑부터 이런 절차를 거쳐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라고 실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 파워 BI 데스크탑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분석을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냥 바로 데이터 가져다가 차트만 그린다고 분석이 아니라 분석할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 그게 파일이건 데이터베이스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이건 분석할 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전처리 하고요. 그리고 모델링이라는 단계를 거친 후에 시각화라는 걸 진행하게 돼요. 지금은 혹시 파워 BI가 처음이시면 하나하나의 용어도 익숙치 않으신데 아마도 이해도가 높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론 설명 요 정도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지 파워 BI 데스크탑부터 실제 데이터를 가져다 분석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짧은 시간 세미나이긴 하지만 데이터를 모르는데 분석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짧게 오늘 어떤 데이터로 제가 분석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라는 거 데이터 설명 잠깐 드리고 그리고 파워 BI 사용 방법으로 돌아갈게요. 자, 오늘은 어떤 분야에 있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판매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실 거예요. 지금 화면에 열려 있는 판매 데이터의 컬럼을 좀 살펴보면 자, 시리얼 넘버 1, 2, 3, 4고요. 분석할 날짜가 2016년 1월 1일부터 아래쪽 끝으로 이동해 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치 판매 데이터 11,670건 정도가 있어요. 자,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 어떤 판매 채널에서 어느 거래처에 어떤 제품이 팔렸는지 코드 값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은 원가, 단가, 수량, 매출이
필드명만 보셔도 쉽게 이해되는 데이터일 테니까 설명은 이 정도, 판매 데이터는 드릴게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프로모션부터 제품 코드까지 키값을 가지는 조금 더 상세한, 우리가 흔히 마스터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데이터들이 있겠지요. 하단 프로모션 시트에는 프로모션 키에 따른 프로모션 정보, 채널 시트에는 채널 코드에 따른 판매 채널들, 거래처 시트에는 거래처 코드에 따른 거래처 정보, 해당 거래처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지역 코드에 따른 지역 정보, 그리고 어떤 제품이 판매되었는지 제품의 중분류 성격의 제품 분류, 제품의 대분류 성격의 분류 데이터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파워 BI에서 분석할 때는 분석에 필요한 기준이 되는 날짜들을 별도의 테이블로 만들어 놓고 분석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짧은 시간 세미나라 제가 왜 이런 날짜 테이블을 별도로 만들어 놓아야 하는지 이런 것까지 깊이 있게 설명드리긴 어려우나, 일단 분석에 필요한 연도, 뭐 상반기, 하반기, 분기, 월도 영문으로 쓰는 조직도 있고 한글로 쓰는 조직들도 있죠. 그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날짜 기준들을 별도의 테이블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판매 데이터구나 어렵지 않게 이해되셨을 테니까 지금 살펴본 이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가져다가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절차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파워 BI 데스크탑 이 프로세스를 이제 실제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정리하고 변환하고 모델링하고 시각화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를 절차를 밟으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파워 BI 데스크탑은 제가 보신 것처럼 이미 설치하고 실행해 놨어요. 이런 거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지 이런 거 궁금하다. 그럼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URL만 제가 전달드리면 쉽게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백그라운드의 내용들은 그냥 Q&A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보여드렸던 분석할 엑셀 데이터부터 가지고 와 볼게요. 홈 탭, 엑셀 통합 문서. 엑셀은 실무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소스 파일이기 때문에 바로 아이콘이 있어요. 그런데 파워 BI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파워 BI에서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들을 잠깐만 살펴보죠. 자, 뭐 엑셀 분석할 때 텍스트 파일도 자주 사용하시죠. CSV 폴더 안에 있는 여러 개 파일을 취합해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폴더 안에 1월, 2월로 할까요? 1월, 2월, 3월 월별로 데이터를 파일을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어 놓는다. 그러면 이 폴더 안에 있는 월별 데이터를 하나로 취합한 다음에 취합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드시면 다음 달이 돼서 데이터가 새로 생성되면 여기 4월달 파일만 넣어주면 보고서에서는 새로 고침만 누르면 추가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프로그래밍 한 줄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하는 리포팅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도 가능해요. 폴더 안에 있는 여러 개 파일에 취합됩니다. 설명드렸고 PDF 문서 안에 있는 표를 읽어서 분석하는 것도 가능해요. 실무자분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가 아닌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이 파워 BI를 사용한다. 그러면 파일 포맷의 요 정도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라던가 우리 회사가 M365 기반이다. 그러면 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쉐어포인트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쓰실 수도 있어요. SAP, SAP 사용하는 조직들 많이 있죠. 이런 다양한 소스들을 연결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고 엑셀 통합 문서 가지고 와 볼게요. 자, 방금 열어서 보여드렸던 판매 관리 파일 선택했고요. 거래처부터 프로모션까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파워 BI 데스크탑으로 로드 시켰어요. 자,
지금 데이터가 로드되고 있는 파워비아이로 적재되고 있는 이 타임이 데이터 양이 얼마나 방대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 당연히 로드 타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데이터가 작으면 빨리 끝나겠죠. 그런데 파워비아이로는 데이터 BI 도구인데 엑셀이랑 계속 비교를 해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무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엑셀이니까 엑셀이랑 비교를 하자면 엑셀보다 작업의 속도가 훨씬 빠르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해요. 작업의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데이터가 많을수록 이 로드 타임은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로드가 완료되고 나면 여기에 적재된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보고서를 만들 때는 딜레이 타임이 없어요. 그러니 어쨌거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만 잘 로드시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어떤 기능을 사용해서 보고서를 만들 때 딜레이 타임이 없으니까 엑셀보다 훨씬 빠르게 작업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로드된 데이터는 화면 왼쪽 테이블 보기에서 확인하고요. 오른쪽 데이터라는 창에서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로드 됐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데이터가 잘 적재가 되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지만 날짜 테이블 한번 볼게요. 월 한글이라는 필드가 원본 데이터에는 1월, 2월, 3월이라는 한글 데이터였는데 그대로 파워비아이로 데이터를 가지고 왔더니 1월이야. 그럼 날짜 데이터겠네 라고 데이터 타입을 설정해서 이렇게 문자 데이터가 날짜로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필요하고요. 또 다른 문제로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필드명이 인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분류 분류명이 필드명으로 설정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실 수 있겠죠. 동일한 문제가 제품 분류에도 좀 발생되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짧은 시간 세미나라 이 정도 문제를 보여드리지만 저희가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블랭크 값이 너무 많다거나 혹은 에러가 많이 나 있다거나 실제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은 데이터의 컬럼은 50개인데 그 중에 실제 리포트를 만들 때는 몇 개의 컬럼만 쓰고 싶다거나 그래서 불필요한 컬럼을 삭제하고 싶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요. 그럼 이제 그 가지고 온 데이터를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편집하는 단계를 데이터 전처리라고 부르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스텝에서는 이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자, 필드명 인식이 안 되고, 데이터 타입이 잘못 설정돼서 데이터 타입을 좀 변경해 줘야 되겠네. 이런 작업을 하시려면,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편집하는 작업을 하시려면, 잠깐만요. 파워 BI에서는 홈 탭, 데이터 변환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요. 데이터 변환을 누르면 파워 쿼리 편집기라는 게 뜨죠. 오늘 시간이 짧더라도 파워 BI 안에서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파워 쿼리라는 용어 잘 기억하시면 파워 BI 안에서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전처리하려면 파워 쿼리라는 걸 잘 학습하면 된다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가셔서 파워쿼리로 이제 세미나 끝나고 막 검색해 보시면 파워쿼리의 다양한 전처리 기능들이 학습할 수 있는 루트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해 뭐 데이터 타입을 바꾸고 필드명을 설정하고 이런 하나하나의 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워 BI라는 걸 사용해서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는 파워 쿼리라는 걸 사용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파워 쿼리 편집기라는 곳에 와서 전처리를 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날짜 테이블에 데이터 타입이 잘못 설정되어져 있는 월 한글 필드의 데이터 타입은 필드명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들을 사용해서 설정해요. ABC라고 써 있으면 텍스트 데이터, 1, 2, 3이라고 써 있으면 숫자 데이터 중에 정수,
달력 모양의 아이콘이 붙어 있으면 날짜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월 한글 날짜 데이터 타입을 텍스트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스트. 자, 그리고 파워 쿼리에서 데이터를 로드하면서 자동으로 데이터 타입을 정하는 거잖아요. 엑셀은 데이터 타입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파워 쿼리가 정해놨는데 그걸 바꿀 거냐? 라고 물어보는 팝업 창이었어요. 자, 1월, 2월, 3월 텍스트로 잘 나타나는 거 보셨고요. 자, 분류 테이블에 가서 필드명이 설정되지 않는 건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면 첫 행을 열 머리글로 손쉽게 설정하실 수 있죠. 같은 문제가 있었던 제품 분류도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해 줄게요. 자, 파워 쿼리에서는 지금은 제가 아주 간단한 전처리 과정을 설명을 드렸으나 다양한 전처리 관련된 메뉴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이 메뉴를 많이 알고 파워 쿼리를 잘 사용하시게 되면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전처리를 강력하게 해내실 수 있죠. 그리고 파워 쿼리에서 저희가 전처리하는 작업들은 작업의 단계가 아주 복잡하더라도 적용된 단계라는 곳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상당히 지저분해서 전처리를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전처리를 완료해냈다. 그리고 나면 이 작업의 단계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수정되거나 데이터가 변경되고 나면 보고서에서는 새로 고침만 누르면 또다시 전처리하지 않아도 여기 저장되어 있는 단계가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전처리를 완료하게 되죠. 그래서 파워 쿼리는 전처리를 복잡하더라도 한 번만 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저장된 작업의 단계를 통해서 새로 고침을 통한 자동 전처리가 됩니다. 라고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파워 쿼리의 특징이 작업을 하시다가 잘못하면 단축키로 실행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파워 쿼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익숙한 사람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작업의 단계를 실행 취소, 컨트롤 Z를 눌러서 실행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작업하시다가 실행 취소하고 싶으면 이 적용된 단계, 작업 단계 앞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눌러서 뒤로 되돌아가시면 되세요. 오늘 짧은 세미나지만 사용해 볼만한데? 라고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 실제 파워 BI 데스크탑을 본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실 때 전처리 단계에서부터 뭔가 작업 진행이 안 되면 그 다음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파워 쿼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만 이런 작업을 하다가 실수하면 삭제 버튼을 통해 실행 취소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정도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짧지만 이 정도 전처리 작업을 완료하고 홈탭, 닫기 및 적용 해주면 이제 전처리 완료된 데이터가 로드 되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전처리 작업들은 원본 데이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원본은 그대로 있고 파워 BI 안에서 분석에 필요한 대로 전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 및 변환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보실 내용이 데이터 모델링이에요.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요. 크게는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 데이터를 준비하는 전반의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는 걸 작성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철이나 이런 건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용어를 들어보셨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지만 모델링 이런 건 용어를 자주 접하지 못하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링이라는 용어가 확 와닿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이론적인 설명을 드리기보다 모델링을 하지 않고 바로 전처리 완료된 데이터로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모델링 하지 않으면 시각화가 잘못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게 되면 당연히 모델링을 하게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럼 어떻게 하는데 또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모델링 없이 데이터 시각화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데이터 시각화라는 거 별거 아니죠. 지금 이런 판매 데이터면 어렵지 않은 데이터니까 데이터 설명드릴 때 뭘 보고 싶은지 대략적으로 떠오르셨을 거예요. 어떤 제품이 많이 팔렸지? 5년치 판매 데이터니까 매년 매출은 오르고 있나 내리고 있나? 연도별 매출 현황은 어떻지? 1년 12개월, 1월부터 12월 월별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어느 월의 매출이 가장 높지? 어느 거래처가 매출이 가장 높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궁금하시겠죠.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면 더 큰 인사이트를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잠깐 보신 판매 데이터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도를 시각화 한번 해볼게요. 자, 가지고 온 데이터로 시각화 할 때는 보고서 보기라는 걸 사용해요. 보고서 보기. 자, 가시면 연도별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5년치 있었으니까 연도별로 매출이 오르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고 싶으세요. 그래서 보통은 시계열 데이터는 꺾은 선으로 더 많이 보긴 하는데 지금은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라는 걸로 먼저 볼게요. 제가 모델링까지 설명드리고 나면 그 다음 시각화 한 20분 넘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다양한 차트 그릴 거니까 일단 지금은 막대 차트로 그려볼게요. 자, 막대 차트에다가 파워 BI 시각화 상당히 쉬워요. 어떤 차트를 사용할 건지 차트 종류를 선택하고 그 차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X축에 뭐, Y축에 뭐, 범위에 뭐, 필요한 필드를 끌어다 놓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날짜 테이블에 연도별 판매 테이블에 매출 금액을 보겠다. X축의 연도, Y축의 매출 금액을 갖다 놔 볼게요. 자, 그런데 뭔가 차트가 이상하죠. 매년 매출이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시각화가 잘못된 거죠. 시각화가 잘못되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은 모델링을 하지 않아서예요. 아, 그렇다면 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시각화가 잘못되는구나. 시각화를 해도 의미가 없구나 라는 걸 이해하셨으니까 그럼 모델링은 뭔지 한번 해서 모델링이 완료된 후에 차트가 잘 업데이트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모델링은 화면 왼쪽 보기 중에 모델 보기라는 곳에서예요. 모델 보기를 클릭. 자, 그럼 제가 분석을 위해 가지고 온 여러 개의 엑셀에서는 쉬트라고 부르지만 분석에서는 테이블이라고 부르죠. 다양한 테이블들이 레이아웃이 잡혀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조금 명료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테이블의 위치를 조금만 옮겨 볼게요. 제품 관련된 분류, 제품 분류, 제품까지 제품 관련된 테이블들을 왼쪽에 좀 몰아놓고요. 중심이 되는 판매 테이블에 필드가 다 보일 수 있도록 사이즈를 좀 키워놓고 어느 거래처, 어느 지역에 판매가 됐는지, 판매 채널은 어딘지, 어떤 프로모션을 통해 구매했는지, 날짜 테이블까지 보셨던 여러 개 테이블들을 화면을 조금만 키워볼까요? 이렇게 배치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배치해 놓고 나서 보니 파워 BI를 잘 모르셔도 날짜 테이블이랑 판매 테이블만 연결이 안 돼 있네 라는 거 쉽게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차트를 작성할 때 날짜 테이블에서 연도를 X축에, 판매 테이블에서 매출 금액을 Y축에 갖다 놓고 시각화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시각화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모델링은 여러 작업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보고 계신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는 두 테이블의 공통의 컬럼을 연결한 선을 의미하죠. 이 연결선을 통해서 마치 이 여러 개의 데이터 테이블들이 하나인 것처럼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교해 보자면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는 로우 데이터가 있고 거래처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거래처 코드에 따른 거래처 명이 필요하면 수식을 통해 마스터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VLOOKUP을 통해서 끌어다 놓고 분석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거래처 정보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분석할 때마다 내가 분석할 데이터가 10만 건이면 거래처명 하나 가지고 오면 10만 개의 데이터가 추가되고 제품명 제품 테이블에서 하나 가지고 오면 또 10만 개가 추가가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가 늘어나니 엑셀에서는 분석이 효과적이지 않죠. 처음엔 할만하다가도 계속 분석할 데이터들을 VLOOKUP 하면서 점점 느려지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커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파워 BI는 데이터를 끌어다 중복 데이터를 만들지 않고 두 테이블에 공통의 컬럼을 두어서 이렇게 연결만 시키면 마치 VLOOKUP에서 한 테이블로 데이터를 다 모아 놓은 것처럼 분석이 가능하지요. 자, 이렇게 분석을 위해 가지고 온 여러 개의 데이터 테이블을 관계를 통해 연결해 놓은 이 결과물을 데이터 모델
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걸 만드는 작업을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제 연결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구나. 파워 BI는 이해하셨으니까 이 연결을 하는 방법이 그냥 두 테이블의 공통의 컬럼을 드래그 앤 드롭만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 있는 날짜와 여기 있는 날짜를 연결하겠다. 그러면 드래그만 해주시면 물론 이 관계라는 드래그에서 연결선을 만들 때 어떤 필드를 연결할 거냐, 연결하는 방법은 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상세 옵션을 알고 모델을 잘 만들려면 학습을 조금 더 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업무만 하시면 이 테이블에 어떤 필드랑 이 테이블에 어떤 필드를 연결하면 연결이 된다. 이런 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기준으로 관계만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저장.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개념인 카디널리티라는 거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실제 파워 BI에 관심이 있어서 참석하셨을 텐데 그래도 파워 BI 조금은 아는데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쉬운 것만 해서 추가로 알아가시는 게 없으면 조금 세미나 늦은 시간 어렵게 참석하셨는데 아쉬울 수 있으니까 카디널리티라는 정보가 다대일 1대1 1대다. 처음이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짧게만 설명해 볼게요. 라고 나와 있죠. 다와 일의 조합인데 아주 쉬운 관계의 속성이에요. 예를 들어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와 판매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는 거래처 테이블은 거래처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기 때문에 중복 데이터 없이 고유한 거래처 코드가 입력되어 있겠죠. 같은 개념, 제품 테이블의 제품 코드, 필드는 제품을 관리하려고 만든 테이블이기 때문에 중복 없이 고유한 값이 한 번씩만 들어가 있겠지요. 그런 테이블은 1이라고 설정이 되는 거고요. 이 곱하기 모양의 기호가 다 라는 표시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곱하기 기호 아니라 무한대 이런 표시가 더 많이 표시를 많이 보실 수 있죠. 표현만 다르지 같은 개념인데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는 T값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중복 없이 한 번만 입력이 되는 거고 판매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는 A라는 거래처에 물건이 100번 팔렸다. 그러면 A라는 거래처 코드가 100번 나올 수 있는 거죠. 중복해서 여러 번 많이 입력할 수 있다가 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 모델, 관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데이터 모델에서는 많은 관계들이 대부분 1대 다라는 카디널리티라는 정보를 가지게 되죠. 카디널리티는 관계가 작성된 두 개의 필드에 데이터 값이 고유하냐, 중복되어 있느냐, 단순한 개념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날짜 데이터를 이렇게 연결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시각화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용어 정의하면 관계를 통해 데이터 모델이라는 걸 만드신 거고요.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모델링 작업이 끝나고 나면 보고서 보기 가면 매출이 상승하다 20년도에 하락했구나 라는 걸 살펴보실 수 있게 되죠. 자, 정리해보면 엑셀 데이터 가져다가 파워 쿼리라는 곳에 가서 전처리하고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게 물론 오늘은 쉬운 개념만 설명드렸을 수도 있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분석을 위해 가지고 온 데이터들을 관계를 통해 연결해서 모델을 만든다라는 거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오는 게 어렵지 여기까지만 잘 만들었다. 그러면 시각화는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다양한 차트를 그리는 작업,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그대로 작업을 해도 괜찮으나 제가 막 백그라운드 디자인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모델을 만든 이후의 작업은 제가 미리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놓은 요 화면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데이터예요. 거래처 날짜, 아까 로고 데이터가 없었는데 로고 데이터는 그럼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모델에서 삭제해서 테이블을 좀 삭제시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뭐 분류 제품도 똑같은 데이터고요. 자, 이 중에 몇 개의 차트를 조금 지우고 파워 BI 시각화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매출 토탈이 얼마지? 이번 달 이익률은 몇 퍼센트나 되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차트 종류를 선택하고 선택한 차트에 필드만 넣으면
시각화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매출 토탈이 얼마인지 카드라는 시각적 개체에다가 판매 테이블에 매출 금액을 좀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380억 이라고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카드는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하나의 데이터 값을 보여줄 때 쓰는 차트 종류예요. 정확히 봐야 되는 매출, 이익, 전월 대비 성장률, 보고 싶은 KPI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카드에 넣어서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만들고 나면 서식창이라는 곳에서 작성된 차트에 서식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설명값, 데이터 값을 설명하는 요소라서, 이 매출 금액 합계가 설명값이구나. 어렵지 않게 이해되시고, 표시 단위, 지금 10억 단위인데 1000단위, 100만 단위, 이렇게 단위 변경하는 옵션이 있어요. 없음하면 1단위까지 보이고, 아래 데이터가 범주 레이블이에요. 범주 레이블의 내용은 추가된 필드의 필드명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죠. 자, 간단히 이 정도만 편집해서 아까 있었던 위치에다가 좀 옮겨 볼게요. 배경도 흰색, 카드도 흰색이라 가독성이 좀 떨어지네요. 효과 옵션에 가면 개체 배경 색상, 시각적 테두리, 그림자 효과, 이런 다양한 서식 옵션들을 지정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파워 BI 안에 차트를 만들기 위한 저 디테일한 옵션들보다는 전반적인 개념을 잡으시는 거니까 서식은 제가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차트를 조금 빠르게 그려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매출 금액 카드가 완성이 됐고, 카드를 파워 BI도 비슷한 거 만들 때 복사에다 붙여놓고 수정 많이 해요. 그래서 작성된 카드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아래로 내려준 다음, 다른 값을 보고 싶다. 그럼 판매 수량 합계가 궁금하면 수량 필드 가져다 놓으시면 되고, 이익이 궁금하다. 이익을 가져다 놓으시면 되세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원본 데이터에 있는 어떤 필드의 값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 필드를 드래그해서 갖다 놓기만 하면 파워 BI 차트는 무조건 합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원본 데이터에 있지 않은 어떤 값, 예를 들어 매출 이익과 매출 금액이 있으니까 이익률을 계산해서 보고서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파워 BI 안에서도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값들을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하지요. 그 계산 작업을 할 때 쓰이는 메뉴가 홈 탭에 가면 계산 그룹에 이렇게 4가지가 제공이 돼요. 근데 오늘은 전체적인 계산 메뉴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측정값이라는 수식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미 계산된 게 있어서 삭제하는 작업을 설명드리면서 잠깐 했고요. 자, 매출 이익 합계 나누기 매출 금액 합계는 그럼 이익률 계산할 수 있죠. 이익률을 난 보고서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 측정값, 숫자 값을 측정해내는 수식의 종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익률을 계산하고 싶으세요. 잘 보이실 수 있게 배열 조금만 키울게요. 이익률 이퀄 파워 BI에서 수식을 작성할 때 쓰이는 언어의 이름이 덱스예요. 데이터 어널리시스 익스프레션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덱스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파워 BI에서 수식을 작성하는 개념이라든가 함수라든가 이런 거 많이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덱스라는 키워드도 전달 드릴게요. 자, sum. 네, 어떤 부분 엑셀의 수식과 비슷하고 어떤 부분은 또 프로그래밍이랑도 비슷해요. 그래서 엑셀의 다양한 sum, average, max, min, count, if, today 뭐 이런 함수는 유사하게 쓰실 수 있어요. 엑셀 수식 잘하시면 조금은 유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문법은 테이블 이름은 작은 따옴표, 필드명은 대괄호로 묶어서 참조해야 해요. 지금은 판매 테이블에 있는 매출 금액 필드의 합계를 계산하겠다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 매출 이익부터 했어야 되는데 매출 금액부터 했네요. 자, 판매 테이블에 매출 이익 합계 나누기 판매 테이블에 매출 금액 해줄게요. 자, 그런데 이 측정값이라는 수식은 측정은 되었으나 수식이 작성은 되었으나 테이블의 결과값이 표시되지는 않아요. 왜요?
눈에 보이면 더 좋기는 하겠으나 측정값이라는 수식의 특징 자체가 수식을 작성해 놓으면 계산되는 타이밍이 차트에 들어가면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에서는 계산된 결과를 볼 수 없으니 보고서로 이동해서 작성해 놓은 카드에다가 계산한 측정값. 원본 데이터가 숫자면 필드명 앞에 시그마. 원래 데이터 타입이 숫자라는 의미고요. 사용자가 계산한 측정값은 전자계산기 모양의 아이콘이 붙어서 아 이건 내가 수식으로 작성한 거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익률을 드래그 갖다 놓으면 이렇게 계산이 됐죠. 근데 이왕이면 이익률이니까 백분율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익률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백분율 서식을 좀 지정해 줄게요. 자, 지금 제가 어떤 걸 설명드리고 있는지 짧게만 솔직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 실습을 보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큰 그림을 보고 그 안에 세부를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짧게만 정리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홈 탭에서 전처리, 변환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모델을 만들어서 관계라는 걸 작성한 다음에 시각화하고 있는 거죠. 시각화할 때는 차트 종류를 선택하고 필드를 추가한 다음 그렇게 차트가 작성되면 서식창에서 다양한 서식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각화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때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계산들이 필요하면 측정값이라는 걸 통해서 수식을 작성해서 쓰면 됩니다. 까지 보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고 났으면 이제 여러 가지 차트 종류를 그려보시면 되세요. 일단 그리는 것도 설명을 드리겠으나 뭐 지도 차트라든가 막대 차트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엑셀의 피벗 테이블처럼 행과 열이 교차하는 곳의 데이터를 서머리하는 행열이라던가 그렇게 데이터를 서머리하고 이익률이 60% 이상인 중요한 데이터들만 서식을 지정해라. 이런 조건부 서식 이런 것들 지정하실 수 있고요. 일반적인 막대 원형 꺾은 선 이외에 순위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리본 차트, 사각형 면적으로 데이터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는 트리맵 차트,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하거나 상관성 분석, 그리고 데이터를 애니메이션 시켜서 데이터의 추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분산형 차트, 이런 것들, 다양한 차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는 도구가 파워 BI라는 거죠. 아, 여기 있는 다양한 차트들을 그려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결과물을 보셨으니까 이런 걸 작성하는 방법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막대 차트니까 막대 차트로 대분류, 분류 명별, 매출 금액을 갖다 놓고 4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좀 조절해 줄게요. 자, 그런 다음 작성된 차트를 편집할 때는 서식창, X축에 분류명, Y축에 합계 매출 금액 이런 제목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값 X축 안에 있는 제목 옵션을 해제, Y축 안에 있는 제목 옵션을 해제.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어떤 옵션이 있는지만 살펴보시면 차트 편집은 손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일반 탭에는 모든 차트에 공통적으로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차트의 제목이라든가 배경색이라든가 차트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목에다가 분류별 매출 금액이라고 타이틀을 수정하고 그리고 글자 크기 조금 키운 다음 가운데 맞춤 정도 한번 서식을 지정해 볼게요. 자, 다음 원형 차트로 어떤 판매 채널의 매출 비중이 높은지를 한번 볼게요. 원형 차트의 채널 테이블의 채널, 판매 테이블의 매출 금액. 그러면 매장 매출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는구나를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죠. 판매 데이터로 아무리 표를 만들어 계산을 하고 이래도 한눈에 아, 매장 매출이 50이 넘네. 온라인이 뭐 4분의 1 정도가 되네?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하기는 어렵죠. 시각화를 통해 차트를 그려 놓으시면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조금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의 중요성인 거죠. 자, 다음은 꺾은 선 차트에다가 연도별, 월별 매출 금액 트렌드를 좀 볼게요. 날짜 테이블에 연도별, 월별 매출 금액으로 시각화를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연도 월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겠다. 오른쪽 상단 점점점을 눌러 정렬하거든요. 그러면 2016년부터 5년치 데이터 있으니까 차트 크기 조금만 키워볼게요. 자, 계속해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요는 모델까지만 잘 만드시면 어떤 차트에 무얼 보고 싶은지만 가져다 놓으면 아주 손쉽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게 파워 BI입니다. 라는 거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다음은 이렇게도 보실 수 있죠. 늘 꺾은 선을 이렇게 전체 트렌드를 보는 게 아니라 월별 매출만 이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연도를 범위에 가져다 놓으시면 연도별 월별 매출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시각화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은 이중축 차트라는 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중축 차트에다가 연도별 매출 금액과 이익률을 보고 싶어요. 자, 이런 차트 모양 많이 보셨죠? 자, 막대와 꺾은 선을 한 차트에 그려서 값의 차이가 큰 데이터, 스케일이 다른 데이터도 한 화면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게 이중축 차트라고 제가 표현한 이런 차트 종류들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차트를 그렸는데도 단 몇 분 안에 내가 보고 싶은 연도별 매출 트렌드, 월별 매출 트렌드, 어떤 채널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분류가, 카테고리가 매출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죠. 아, 이렇게 시각화해낼 수 있는 도구가 파워 BI구나 라고 쉽게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자, 짧지만 시각화 요 정도 보여드릴게요. 정말 많은 걸 그려서 보여드리고 싶으나 저희 시간 약속도 지켜야 하니까 작성하는 방법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미리 보여드렸던 차트들로 다양한 게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로컬에서 파일로 만들면 파일에 저장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워 BI X라는 확장자가 붙은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면 지금처럼 이렇게 파일이 열리겠죠. 그럼 이걸 보고 이번 달은 이렇구나 확인하고 닫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 보고서를 웹에 게시하면 웹에서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로컬에서 만든 파일을 웹에 게시하고 웹과 모바일에서 어떻게 컨텐츠를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작성된 보고서를 저장 버튼 눌러주고 홈 탭 게시 버튼을 눌러서 웹에 게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파워 BI 계정에 로그인 해놓은 상태고요. 자, 어떤 작업 영역에다가 보고서를 올릴 건지 여러 개의 작업 영역, 예를 들어 인사팀, 어떤 TF,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작업 영역이 있다면 이렇게 리스트가 떠요. 원하는 영역을 선택해주면 엑셀 데이터 가져다가 PBIX, 로컬의 데스크탑에서 만든 보고서가 웹에 게시되는 거죠. 제가 이미 게시를 해놓은 상태라 요거는 좀 취소해 줄게요. 자, 그럼 로컬에서 만든 걸 늘 파일만 열어서 볼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웹도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웹에서 보는 곳이 파워 BI 서비스라고 처음 시작할 때 파워 BI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파워 BI 서비스예요. URL은 app.powerbi.com 공식 URL이고요. 파워 BI 서비스에서 하는 역할은 웹에서 보려고만 얘가 제공되는 건 아니고요. 웹 기반에서도 데이터 가져다 보고서 만들고 전부 다 하실 수 있어요. 다만 데스크탑을 사용할 때 기능을 더 풍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대시보드를 만든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컨텐츠를 공유해 준다거나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도록 새로 고침 예약을 건다거나 이런 건 데스크탑에서 못해요. 서비스에서만 할 수 있는 작업이죠. 그래서 제가 웹에 게시한 다음 오늘은 대시보드 만들어 어떻게 공유합니다 까지 보여드릴 거고요. 웹에 게시하시고 나면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뷰까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게시가 완료됐으니 브라우저를 띄워서 app.powerbi.com에 제가 접속해 놓은 상태예요. 자, 그리고 내 작업 영역이라는 곳에 컨텐츠를 게시했기 때문에 내 작업 영역에 들어와 있고요. 판매 분석 보고서 클릭해서 보면
자, 처음 제가 열어서 보여드렸던 이 보고서, 로컬에서 만든 보고서가 웹에서도 똑같이 보여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데스크탑에서 보고서 만들 때 시간이 짧아 보고서의 특징 이런 거 설명 못 드렸는데, 파워 BI 보고서는 슬라이서라는 걸 통해서 조건을 주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손쉽게 필터링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호작용이라는 걸 통해서 클릭하면 다른 차트가 바로바로 업데이트 돼서 보이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이런 것들이 데스크탑에서 만들면서도 당연히 되지만 웹에 게시한 보고서도 됩니다. 정도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데스크탑에서 보고서 만들어 웹에 게시하면 앱.파워비아이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구나. 웹까지 보셨고요. 웹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대시보드 만들어 공유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시보드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워비아이 대시보드는 하나면에 모니터링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보고서에 있는 정보 중에 중요한 것만 모아서 대시보드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대시보드 쉽게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전사 BI 도구로 파워 BI가 도입이 됐는데 CEO가 봐야 되는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어야 한다라고 가정하면 CEO는 모든 부문의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서 CEO가 보는 대시보드에는 HR의 다양한 보고서 중에 중요한 정보를 일부, 세일즈의 다양한 보고서 중에 중요한 정보를 일부, 개발팀의 중요한 정보를 일부, 이렇게 각각의 부문에서 만든 보고서 중에 CEO가 봐야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하나면에 집약적으로 모아서 구성하려면 대시보드라는 걸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보고서와 대시보드의 차이점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만 모아서 대시보드를 만드는데, 만드는 방법은 보고서에 있는 컨텐츠 중에 업로드하고자 하는, 대시보드에 고정하고자 하는 개체를 시각적 개체 고정이라는 걸 눌러서 고정만 시켜주시면 되세요. 새 대시보드를 만들겠다. 매출 분석 대시보드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대시보드가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나머지 컨텐츠는 해당 대시보드에 계속 고정시켜서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다른 페이지에도 다른 보고서에도 중요한 정보들이 있을 테니까 그 여러 개의 보고서에서 하나의 대시보드의 컨텐츠를 다 고정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내 작업 영역 안에 방금 전에 제가 만든 매출 분석 대시보드라는 게 생성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대시보드 디자인은 특별한 게 없어요. 자, 대시보드에 이 차트를 드래그해서 움직이고 모서리에서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정하고, 이 정도가 대시보드의 역할이죠. 그래서 대시보드 지금 시간상 제가 많은 컨텐츠를 올리지 못할 것 같아서 동일한 데이터로 조금 많은 컨텐츠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네. 그리고 나면 이렇게 전체 화면 보기를 통해서 화면에 열어놓고 바뀌는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화면을 볼 수 있는 게 대시보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대시보드까지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든 분석 결과를 우리 팀장님이 됐던, 거래처가 됐던, 협업을 진행하는 타 부서가 됐던 컨텐츠를 공유해 주고 싶다. 그러면 상단 공유 메뉴를 누르고 누구에게 공유할 건지, 그분의 뭐 메일 주소가 됐던, 회사 아니면 사용자 이름이 되었던 액세스 권한 부여하면 컨텐츠가 공유되죠. 메일 한 통으로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공유된 컨텐츠, 내가 공유받은 게 있다. 그러면 찾아보기에 공유한 항목 가면 여기 공유받은 컨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클릭해보면 지금 제가 공유한 건 아니고요. 그냥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라 이렇게 공유된 컨텐츠를 볼 수 있구나 정도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열려있는 공유 받은 컨텐츠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대시보드는 좀 종료하고, 이제 파워비아이 서비스라고 말씀드린 앱.파워비아이.com에 이렇게 게시된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설명드렸으니까 이렇게 게시된 컨텐츠를, 뒤에 똑같은 게 있으면 헷갈리실 거라 제 바탕화면 모바일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모바일 화면에 파워비아이 앱을 실행한 다음 내 작업 영역에서
판매 분석 보고서를 보고 회전을 시키면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보고요. 대시보드는 열어보시면 이렇게 타일이라고 불러요. 차트 하나하나를 타일별로 보이고, 이렇게 보다가 어떤 이슈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뭐 태블릿이 됐던 모바일이 됐던 웹 화면이 됐던 차트를 터치한 다음 피드백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주석을 달아서 이 부분을 체크해라. 이런 식이죠. 그냥 쓸게요. 자, 그리고 공유 해서 본인이 피드백하는 주석을 단 컨텐츠를 메일이 됐던 뭐 카카오톡이 됐던 본인 모바일 장치에서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채널을 이렇게 확인해 통해서 협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바일까지 잠깐 보여드렸어요. 자, 보고서로 돌아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다 보신 거죠. 잠깐만 짧게 정리해 보면, 이제는 파워 BI 데스크탑이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파워 쿼리에 전처리하고 관계를 통해 모델링한 다음 시각화해서 보고서를 만든다. PBIX라는 보고서.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로컬에서 만든 보고서를 홈탭에 게시 눌러서 파워 BI 서비스 계정이 있으면 게시하시고 나면 app.powerbi.com에 로그인해서도 이런 대시보드를 볼 수 있고, 보고서나 대시보드를 볼 수 있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서비스 웹 화면이죠. 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단순히 보고서를 보는 것 이외에 대시보드라는 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컨텐츠를 공유해 주는 것도 됩니다. 새로 고침을 예약하는 건 세팅이 조금 필요해요. 원본이 무엇이냐에 따라 좀 케이스가 여러 가지라 요건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시게 된 거죠. 자, 1시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파워 BI 전반을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하지만 파워 BI는 이런 요소들이 있고 각각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는 이해하셨지만 조금 더 파워 BI를 심화 학습하고 싶으실 수 있어서, 자, 뭐 이런 URL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파워 BI 학습식 안내에 가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런이라는 사이트에 정말 학습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만드는 거, 데이터 모델링, 전처리 이렇게 모듈별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심화 학습이 필요한 분들은 이런 링크를 좀 캐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간 세미나 너무 짧았죠. 그래서 제가 무료로 컨텐츠를 학습하실 수 있는 사이트 있어요. 경기도 평생학습 포탈이라는 사이트에 무료로 4시간 정도 분량의 파워 BI 컨텐츠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유료 컨텐츠도 있지만 제가 홍보를 위해서라기보다 학습을 하고 싶은데 뭔가 컨텐츠를 잘 학습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라는 걸 찾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소개해 드리는 거라 이건 편하게 추가 학습이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세미나는 이 정도로 네, 종료하고요. 이제 오피스터 정경수 대표님이 파워 BI 심화학습 포함 여러분들이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잠깐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 5분 정도 소개하시는 동안 채팅창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5분 설명이 끝나고 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미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수 대표님. 네, 송유희 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팀즈에 보시면은 반응하고 손들기 이런 버튼이 있는데 질문 있으시면 손들기 누르시면 되고 이제 박수 쳐줄 분은 반응 버튼 누르시면 거기 예, 지금 하트 박수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예, 그럼 제가 한 5분 정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이 코파일럿 클럽 멤버십 2.0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그 작년 1년 동안 코파일럿 클럽이 이제 런칭이 되고 다양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여러분들 뭐 좀 지루하실 테니까 짧게 넘어가겠는데요. 이와 같은 이제 활동을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매일같이 저녁 때 이렇게 저희가 팀즈를 가지고 웨비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도 있었고 보완할 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이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 3월부터 저희가 이제 2.0 버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멤버십 2.0을 런칭을 하게 됐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AI가 굉장히 이제 핫했고 저희가 정신없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배우는 쪽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실제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M365부터 파워 플랫폼, 뭐 오늘 소개해드린 파워 BI도 이제 파워 플랫폼 안에 속한 있는 제품인데 보안 부분까지 해서 다양하게 그 대상분도 강사에서 시작해서 도입 담당하시는 분이나 실무자분들까지 넓혀보자. 이렇게 이제 좀 포맷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즌제로 오늘 이제 송윤희 멘토님 같은 경우에 파워 BI 트랙을 맡게 되시는데 상반기 시즌 한 번, 뭐 하반기 시즌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강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이와 같이 8분의 멘토가 코파일럿 클럽에 있고요. 각 멘토님별로 이렇게 트랙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파워 BI를 소개해 주신 송윤희 멘토님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격주로 저희가 4개월 동안 파워 BI 트랙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유료 과정 소개 잠깐 해주셨는데 그 과정도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게 이 라이브 클래스 그 플랫폼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특징은 요즘 이제 AI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들이 다 요약이 되죠. 그래서 이런 요약들을 매 동영상에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릴 그런 오늘 보셨던 이 무료 웨비나도 내일 아마 여러분들이 메일로 받아보실 때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을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스터디하는 모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 계속 공급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편리하게 보실 수 있게 다양하게 이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 화면 데모를 좀 보시면요. 저희 라이브 클래스 다 신청해서 들어오셨을 텐데 이 상단에 이제 프로그램 메뉴를 누르면 오늘 이제 저희가 파워 BI 트랙을 라이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보시면 로그인이나 뭐 회원가입하지 않으셔도요. 쭉 살펴보실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클래스 미리 보기가 있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송리 강사님과 함께 이제 저희가 개발한 온라인 과정들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부분은 여기 이렇게 무료 공개라고 돼 있어요. 무료 공개를 다 눌러보시면 아 내가 이 큰 비용을 내고 들을 만한 부분인지 아닌지 이렇게 다 파악이 되실 수 있게 좀 많이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웨비나로 하는 부분 있잖아요. 웨비나로 하는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 많이 여러 번 했었는데 이렇게 다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마인드맵하고 AI 요약 링크를 넣어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AI 요약이 돼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바로 찍으면 그 부분을 이렇게 재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AI 요약이 되어 있는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팅창에 그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는 뭐 꼭 다음 주에 뭐 월요일 날 시작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수업하실 수 있게 저희는 뭐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렇게 컨텐츠 만들어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상으로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다시 송민희 강사님 모시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정도 질문 주셨는데, 음, 화면 공유 없이 그냥 답변 드릴게요. 회사망이 회사망에 이 인터넷이 막혀 있는데, 파워비아이 게시하기, 공유, 기능 사용할 수 없죠.
파워 BI 서비스는 회사 내부, 그러니까 외부망이기 때문에 게시를 막혀 있으면 서비스는 사용하시는 게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많은 회사들이 사내망에서만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파워 BI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파워 BI 리포트 서버라는 걸 구축해서 사내망 안에서 리포트 서버라는 곳에 보고서를 게시해서 그 서버 안에서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요. 근데 그러려면 무료고, 뭐,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이야 무료니까 쓰실 수 있지만, 리포트 서버가 구축이 되어야 그런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가, 회사가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개인 사용자가 혼자 게시하고 공유를 하고, 그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리포트 서버라는 사내망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라고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대시보드에 노트나 특이사항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있죠. 모든 데이터는 분석이 끝이 아니라 분석하고 계속해서 피드백 받고 개선해 나가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 파일에 점점점, 그러니까 메뉴가 있어요. 메뉴를 누르면 댓글 추가라는 게 있어서 파일별로 커멘트를 달고 그 커멘트에 대한 댓글을 달고 이런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네, 두 분 정도 질문 주셨고 답변은 네, 이 정도 드리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손희 대표님이 강사님, 저기, 오늘 보여주신 그 예제 파일을 좀 전달받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게 아, 가능합니까? 어렵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네. 마지막에 전달드린 이게 뭐 크게 전달드려도 전달드리기 어렵거나 이렇다기보다는 네. 지금 제가 채팅창에 링크 넣어드렸는데 그 경기도 평생학습 포탈이 무료로 파워 BI를 4시간 정도 공부할 수도 있고 거기 가면 아마 학습과 관련된 컨텐츠가 이 예제 데이터와 유사한데 그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 예제 파일은 받으시는 걸로 할게요. 네, 저기, 경기도민만 받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더라고요. 서울시? 네. 전 네, 국민이 알겠습니다. 사이트 가입만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리고 남아 계신 분은 아주 꿀팁 정보를 얻으셨습니다. 네네. 그 뭐라고 할까요? 난이도로 보면 오늘 했던 전반적인 것들을 조금 더 재미나게 전 국민이 봐야 되기 때문에 재미나게 데이터 분석이 뭔가요? 뭐 이런 것부터 설명을 하니까 훨씬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네, 손희 선생님 저기 수고 많으셨고요. 예, 네. 오늘 늦게까지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한 영상 편집 잘 해서요. 내일 여러분들 신청하신 라이브 클래스에 등록하고 메일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주에는 M365 여정의 시작이라고 해서 이은주 부장님 모시고 또 웨비나 공지 나갈 예정이니까요. 계속 이어지는 저희 무료 웨비나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